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6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서 조던 HD로 검색해 보신 다음에 서치를 하면 우리도 라이브 방송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늘도 드디어 돌아온 또 김민재 소식인데, 제가 이 소식을 왜 가져왔냐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찌라시성 기사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기사예요. 뭐냐면 제목에도 보이니까 아시겠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김민재 이적을 지시했다, 촉구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90미닛에서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메시가 라모스에게 이런 거 지시했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 기사만, 제목만 보고 안 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개소리야? 아니면 호날두가 바르셀로나 피케한테 연락해서 뭘 지시했다, 이런 거. 그런 기사들이랑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외국 애들도 절대 안 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궁금하니까 그냥 보는 건데, 그러니까 찌라시성이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맨날 이제 메시가 뭘 지시했니 많이, 호날두가 바르셀로나 뭘 지시했니 많이, 이런 뉴스를 보았을 때 웃겼는데, 또 우리나라 선수가 중심이 돼서 이런 류의 뉴스가 나오니까 재밌어서 그냥 재미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김민재는 큰 체구 때문에 조아 파타트아유와 어제 토트넘 경기 안 본다 칭찬회. 본인을 칭찬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토트넘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일단 많은 후원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렵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면 어제는 토트넘을 본다라기보다는 에버튼을 본다라고 했으면은 재밌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에버튼 팬이 아니더라도, 야, 에버튼이 두쿠레하고 하메스하고 알랑을 영입했는데 걔네가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경기였어요, 진짜. 그리고 그 세 명이 다 잘했어요. 심지어. 걔네가 별 못했으면은 노잼이지, 솔직히. 손흥민이 있어도. 근데 걔네 셋이 또 잘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또 에버튼을 궁금해서 봤다면 그런 사람들은 재밌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토트넘이 핀트여가지고 토트넘 위주로 봤으면 재미가 없는 거지, 솔직히. 아무튼 김민재는 큰 체구 때문에 몬스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 대한민국 센터백은 현재 중국 베이징 고안에서 뛰고 있으며, 토트넘은 김민재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여름 초 한번 비드를 넣었지만 베이징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토트넘의 첫 비드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아직도 김민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 관계자가 90미닛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손흥민이 클럽에 계속된 김민재 관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손흥민이 김민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 토트넘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김민재는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과 연결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토트넘은 이 딜을 성사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나 라치오 관심이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라치오는 토트넘이 여름 초에 제안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안했다고 하며, 그러므로 무리뉴가 이 선수를 원한다면 원래 쓰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유럽에서 검증되지 않은 김민재에게 1,000만 파운드 이상 쓰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뉴스가 있었고요. 또 다른 뉴스가 있어요. 김민재 관련된. 이탈리아 명문 라치오가 김민재의 이적료로 1,450만 유로, 220억을 제안했다라는 이탈리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라라치오, 시아모노에 따르면 라치오가 김민재의 영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베이징 고안 구단이 요구한 이적료에 매우 근접한 금액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450만 유로라고 금액을 이야기했고요. 당초 베이징 고안이
요구했던 금액이 1,500만 유로. 그러니까 이 50만 유로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7억 정도의 차이인데, 또 이 기사가 원래 라라치오 시아모노에서 보도됐지만 중국의 티탄 스포츠도 라치오가 베이징관이 요구하는 금액에 가까운 제안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뭐야 이것이, 이 사진은 왜 있는 거야? 이걸로 쓰자. 당초 라치오가 관심을 보였던 센터백 자원 오타멘디는 포르투갈에 이제 포르투로 이적이 유력하다고 해요. 현재 라치오의 중앙 수비수 루이스 펠리페는 피오렌티나 친선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 라치오는 이제 아탈란타와의 첫 경기가 세리아의 첫 경기가 연기됨에 따라 리그는 27일 날 2주 뒤에 경기가 열려요. 리그는 좀 시간이 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아마 지금 뭐 오피셜까지는 아니지만 그 안에 지금 김민재 이적 오피셜이 뜰 것 같다라고 이제 이탈리아와 중국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루이스 펠리페 이 수비수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검사에 들어간다고 하며, 현재 라치오 인자기 감독은 이 사고 이후에 매우 화가 났는데, 그 이유는 이제 펠리페가 뭐 일단 잠깐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래도 일단 목발을 짚어야 되는 상황인 걸 확인하고 2주 뒤에 당장 리그가 개막하는데 화가 난 거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라치오의 인자기 감독은 김민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김민재에 대해서 지금 약간 꽂힌 거는 라치오 단장 카레라는 사람이 김민재한테 관심이 있는 건 맞아요.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비즈니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김민재에 대해서 관심을 단장이니까 가질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단장이 축구를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매주 가서 자기 팀 경기 보고 하지만 어떤 선수가 우리 팀에 더 잘 어울릴 거고 그거를 판단하는 건 팀의 스카우터랑 팀의 감독이에요. 코치들이라. 그래서 감독이 원한 영입이 돼야 그 선수가 많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재는 내가 그래서 라치오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인재기 감독은 들어는 봤다. 이 정도로만 항상 얘기해요. 뭐 이렇게 뭐 김민재 오냐, 뭐 김민재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김민재가 쿰블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영입될 뭐 선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재기 감독은 그냥 들어봤다, 또 뭐 누군지는 안다 하는데 뭐 잘 알진 못한다 이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항상 뭐 내가 유럽 리그를 오랫동안 본 건 아니지 따지고 보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쭉 체크를 해보면서 감독이 원해서 갔던 선수랑 이 구단이 원해서 갔던 선수랑은 조금 뭐랄까 결말이, 굳이 뭐 아시아 선수 아니더라도 한국 선수 아니더라도 외국 선수 똑같아요. 외국에도 감독이 원하는 선수, 예를 들어서 콘테가 콜라로프를 졸라 원해서 데려갔잖아요. 그 노인네를. 뭐 콜라로프가 뭐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수로 치면 노인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게 콘테가 원하니까 데려가서 쓰는 거예요. 이제 쓸 거예요. 근데 그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좋겠냐고. 그 노장 선수 데려가는데 안 좋아하지.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감독이 원하면 그래 데려가, 써 그래 사줄게 이런 거고, 이제 단장이 원하면 감독은 계속 나는 쿰블라 사고 싶다니까? 나는 베로나의 쿰블라 쓰고 싶다고. 나 이게 쿰블라가 나이도 어리고 얘가 인터밀란을 가고 싶다고 하지만 어차피 인터밀란은 지금 콜라로프 산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쿰블라 원하니까 내가 사달라고. 어떻게든 니네가 걔한테 전화를 해서 꼬시든지 뭘 하든지 일단은 돈을 맞춰서 사달라고 하는데, 이제 쿰블라는 알바니아 국적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이중 국적자이기도 하고 논의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시즌을 세리아에서 잘 보냈으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리아에서 잘 뛰었던 애를 써보고 싶은 거지,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김민재가 뭐 한국에서 난다긴다, 그 다음에 중국 리그에서 난다긴다 쳐도 뭐 김민재에 관련된 뭐 이야기가 인자기 기회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멀겠어요. 하지만 쿰블라는 뭐 마음만 먹으면 그 경기도 바로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경기에 조금 텀이 있으면은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이면 찾아가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김민재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민재를 정말 좋아하고 김민재 유럽 가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래서 나는 차라리 아인토벤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인토벤 감독은 이전에 베이징관 감독에도 슈미치니까. 난 슈미치를 진짜 안 좋아해요. 레버쿠젠 있을 때도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전술없다. 저 사람 진짜 뭐
가진 거 진짜 개뿔도 없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슈미츠니까 김민재를 써봤던 사람이니까 차라리 슈미츠가 아인토벤 가서 잘 안 됐을 때 아니면 나중에 뭐 독일 분데스리가라도 다시 넘어가게 된다면 김민재 들어갈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단장 결국에는 비즈니스라니까 진짜. 그 지금 세리아 팀들은 다 똑같아요. 아시아 시장 개척하고 싶어하고 그 인터밀란이나 AC 밀란이나 다 중국 쪽이랑 왜 관련이 있겠어요? 그쪽이 정말 지저분하게 사업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거기 애들이 돈을 쓰거든. 그리고 그 거기 애들이 그 쓰는 돈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짜잘짜잘 모으면은 또 목돈이 돼요. 하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을 다 개척하고 싶어 하죠. 어디든. 그렇다 보니 근데 김민재는 여러 가지 뭐 군대도 면제되고 뭐 이제 결혼도 했고 그리고 사고도 사실 그 박문성 그 유튜브 나가기 전까지는 사건 사고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김민재가 뭐 이제 항명까지는 아니고 이제 몇몇 좀 약간 짤막짤막한 건 있어도 그렇게 뭐 큼직한 거는 이제 박문성 거기 아저씨 유튜브 가가지고 그거가 제일 컸지. 그래도 뭐 논란이 많거나 아우안처럼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나름 또 본인도 이제 여론을 잘 의식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데려가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데 본인도 결국에는 황희찬이야. 왜냐면은 황희찬하고 진짜 친하다고 하는데 나이도 이제 동갑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황희찬이 일찌감치 유럽 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국대에서 만나면 얘가 발전한 게 보이니까. 그리고 황희찬 소식도 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뭐 리버풀 그때 반다이크 그 장면이나 이런 것도 다 자기도 뭐 다 알 텐데. 그렇다 보니까 그 유럽이라는 곳에 이제 마음이 꽂힌 거지. 물론 사람들은 야, 네가 그럴 거면 중국을 가지 말았어야지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김민재를 좋아해서 팔이 안으로 굽어 사는 얘기 아니라 아니 씨발 베이징 고안이 그 돈 주고 데려갈 때 뭐 오퍼를 하든가 그때 뭐 와포드 얘기 있어도 와포드도 직접적인 오퍼는 없었으니까 그럼 얘가 그래도 대한민국 국대인데 얘가 어디 가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옛날 최용수나 그 김도근처럼 가가지고 웨스햄 가가지고 부르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막 저 여기서 뛰고 싶은데요? 저 테스트 가능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에바지. 그거는 무슨 아니 테스트도 뭐 불려가지 뭐 부르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뭐 나 여기서 뛰고 싶은데 테스트해요? 뭐 이렇게 하냐고. 그 대한민국 국대가. 그 안정환도 그랬어. 안정환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 자기가 유럽 구단에 나름 유명한데 갈 뻔했는데 뭐 우리가 블랙번은 잘 알고 있지만 블랙번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단들 자기가 팀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다른 구단들 중에 입단 테스트를 요구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대한민국 국대인데 입단 테스트를 받고 들어가야 돼? 내가? 그러니까 그게 건방진 생각이 아니라 내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입단 테스트 받고 들어가면 내 후배들도 줄줄이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 국대도 아닌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오히려 더 내가 진입 장벽을 낮출 수가 있는 그 저기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는 본인이 원치 않았다 했어요. 최영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전이야. 최영수 같은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전.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최영수는 어느 정도 옛날이냐면 에이전트한테 사기 맞은 거라니까요. 에이전트가 중간에 에이전트 그 삥땅 치려고 몇 억 정도 삥땅 치려고 없는 오퍼를 자기가 가지고 왔다. 라고 구라쳐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그런 건 안 되고 다 기동량 아니면 이런 거 그냥 이제 서류 문서 조작해가지고 가져가면은 진짜? 그래? 이런 거였을 시절이라 진짜 옛날인 거고 최영수 같은 경우는 안정환 그래도 그보다 훨씬 더 이유죠 나름. 그래서 안정환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안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유 없는 무덤 어디 있겠냐 말하지만 다 사연이 다 있더라고. 나도 그때 아직도 기억한다니까요. 나는 내가 그때 프리미어리그를 막 엄청 챙겨볼 땐 아니고 그때는 홍콩 스카이스포츠란다. 스타TV라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스타TV 나오는 그 채널이 있었는데 쓱 지나가다 보면 새벽에 프리미어리그 하고 있으면은 막 너무 신기한 거지. 항상 말했잖아요, 내가. 경기장은 되게 쬐깐한데 사람들이 다 바닥바닥 모여 앉아가지고 앉아서 보다가 갑자기 골 들어가면 만세! 하고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야. 다 똑같아. 다 다른 경기장 다 똑같아. 다른 경기장도 다 앉아있고 조용히 보다가 갑자기 골 들어가면 만세! 이러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막 그 그물 같은 거 있으면 술 먹고 거기 기어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도 막
야구장도 막 빤스만 입고 기어 올라가고. 근데 이제 우리랑은 좀 이제 그 포항 같은 경기장도 옛날에는 그 그물이 아니라 철창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아저씨들이 막 빤스만 입고 올라갔다고 막 그거 철창 올라가가지고 그냥 흔드는 거야. 이유도 없어. 왜 흔드는지 나도 몰라. 그냥 아저씨들 술 먹고 그냥 올라가서 흔들어. 그럼 거기서 뭐 그게 뭐 뭐랄까 그 뭐 희열 느끼나? 아무튼 막 그냥 아저씨 철창 올라가서 그냥 골 넣으면 더 올라가고 골 안 넣어도 왜 안 넣어 왜 못 넣어 니들 뭐해 막 이렇게 말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K리그 보다가 이제 다른 리그 보니까 좀 다른 거지 느낌이. 그래서 이제 아 프리미어리그 저런 외국인들 많은 데서 좀 어떻게 뛰는지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최영수가 딱 뭐 오퍼가 왔다고 하니까 아직도 기억나. KBS 9시 뉴스 봤는데 그 뉴스 하신 분도 기억나요. 그 뉴스 하신 분도 여러분 얼굴 보다 기억날 거예요. 얼굴 길어가지고 안경 쓰신 분 있어요. 작은 안경. 그거 하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황인범 소식이에요. 황인범은 이번 라운드 경기에서 득점의 관여와 퇴장을 함께 당했습니다. 루빈카자는 지난 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이날 순위 4위까지, 리그 4위까지 끌어올렸고, 황인범은 2선에 배치되어서 팀의 활발한 공격에 일조했습니다. 날카로운 패스 동작을 통해서 조력자 역할을 본인 스스로가 잘 해주었고, 전반 30분에는 득점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서 페널티킥 획득에 기여했고, 이것이 성공되면서 루빈카잔이 1대 0으로 이제 리드를 잡았죠. 결국에는 이 골이 팀의 최종골이 되었습니다. 1대 0으로. 황인범은 후반에도 패스들이 날카로웠고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후반 추가 시간에 파울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옐로우를 받았는데 그 옐로우가 전반전에 한 장 누적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적 때문에 다음 경기 나올 수가 없어요. 좀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교체로 나오다가 확실히 주전을 이제 되면서 선발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약간 뭐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황인범이 팀의 중심적인 선수가 되면서 지금 러시아 리그에서는 관중이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조금씩 받았던 것처럼 거기 조금씩 받는데 한글로 된 이제 응원 문구, 뭐 황인범 화이팅, 뭐 황인범 힘내라 이렇게 뭐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이쪽 루빈카잔 쪽에 뭐 고려인들이 많이 살진 않지만 그래도 그 고려인들이 또 황인범 몇 안 되는 고려인들이 또 황인범 왔을 때 축하해 주려고 또 찾아도 왔고 했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요즘 좀 루빈카잔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주목받는 선수 이런 선수로 좀 인식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애초에 좀 러시아 리그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러시아 리그에서 빅리그로 가는 경우를 되게 허다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옛날에 스크르텔이나 비디치나 다 뭐 꽤나 옛날이긴 하지만 네. 지금도 러시아 리그에서 많이들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가거든요. 네, 근데 황인범 뭐 빅리그로 빅클럽으로 갈 건 아니고 빅리그로 갈 수 있는 그래도 이런 이제 거쳐가는 구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루빈카찬 팬들한테 그렇게 들리면 싫겠지만 그래도 좀 더 큰 무대에서 보고 싶고 더 잘 볼 수 있는 리그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네. 아무튼 본인도 되게 만족하더라고. 왜냐면 그 루빈카잔 선수들이 되게 우호적이래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황인범 그 가 있는 지역이 약간 뭐랄까 그 러시아도 이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여러 이제 부족들이 또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보니까 막 이상한 모자 쓰고 있던데 저번에 보니까 잠깐만요. 그 되게 귀여웠어요 모자가. 황인범 그 쓰고 있었는데 그거 뭐였지? 잠깐 그거 어디서 봐야 되지? 그때 귀여웠는데 그때 어디서 보지? 그때 저장해놓을 걸 씨. 그래가지고 그 보고 있는데 황인범도 잘 녹아들고 그 황인범이 그리고 인터뷰에서 약간 좀 불편할 수 있는 뭐 개고기 얘기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뭐랄까 그 이야기했어요. 기분 안 나쁘게 이거 봐 이런 모자 또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이쪽에 그 지역에 또 유명한 부족 이런 뭐 문양 그 다음에 이런 뭐 문화가 또 있나 봐요. 워낙에 러시아 땅이 크다 보니까 뭐 경기하기 전에 이런 모자도 쓰고 뭐도 이런 거 하고 하는 게 많더라고. 근데 뒤에 관중 보이죠? 예. 관중이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팬들도 많아지고 있고. 아무튼 황인범 선수도
그 나는 기본적으로 아무튼 열심히 뛰면 좋아해. 근데 황인범도 열심히 뛰는 스타일이야, 국대에서도. 그래서 본인도 이 지금 또 뭐 공격 포인트를 계속 쭉 이어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키패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팀에서도 황인범에게 패스가 많이 가고 있고요. 밴쿠버에서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무대로 가면 좋지. 아무튼 이렇게 소식을 전했고요. 다음 소식은 스포티비가 이틀 연속 서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스포티비 나우가 코리안 리거 경기를 제외한 2020-21 시즌 모든 해외 리그 경기를 유료화한 가운데 이틀 연속 서버가 마비되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스포티비 나우는 레스터 시티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경기, 그 다음에 이승우 선수 소속팀의 경기인 신트트라이던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었으나 네트워크 접속 오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전날에도 서버 마비로 경기를 시청하려던 축구팬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서 서비스 장애로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하면서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를 통해 빠르게 조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었는데 서비스가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생중계 예정이었던 경기들은 스포티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매년 이제 이런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달라지는 게 없죠. 네. 저는 이제 뭐랄까 스포티비랑 중계권 따고 나서 그래도 이제 스포티비를 좀 옹호하려고 몇 번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옛날에는 옹호를 좀 해봤었는데 서버 문제가 하도 이제 문제가 되고 한 2년 전? 3년 전에도 2년 전이겠다. 그죠? 이러면 그 막 그때 이제 엘 클라시코 같은 거 보겠다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권 막 이런 거 있는 거 있어요. 그 경기만 막 이제 꼭 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스포티비 나와가서 검색해가지고 이제 막 그 사면은 서버 터져가지고 결국 못 보고 돈 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도 않았었고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막 그걸 어떻게 내가 옹호를 해? 솔직히 못하지. 한계가 있지 나도. 미안해서 옹호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네.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아무튼 이거는 뭐 제가 그 뉴스로 보도드린 거예요. 스포츠 경향에 보도된 거예요. 네.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야, 그래도 스포티비 100만 구독자 넘었네. 다이아네. 구독자 많이 늘었네. 씨, 쩌는데? 이승호가 벨기에 리그 데뷔골과 멀티골을 성공시켰지만 팀은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승호가 리그 데뷔골에 이어서 멀티골을 성공시켰지만 팀의 승리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시트라이더는 홈에서 열린 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이승호가 1호 골과 2호 골을 넣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팀은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는 저도 이제 풀로 보지 못했어요. 어차피 시간대가 좀 겹치기도 했고 그리고 이때 내가 아마 손흥민 경기 보려고 조금 자고 일어났을 때 전반전 끝난 상황에서 그냥 손흥민 경기 보려고 TV로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TV 채널 딴 데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승우 경기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전반전 하이라이트 나오는데 이승우 골!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골 넣나? 했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또 이제 인터셉트 한 다음에 또 골! 이러길래 대박! 이러고 있었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골장면만 봤는데 잘 넣었어요. 골도 되게
잘 넣었어. 진짜 센스 있게 잘 넣었는데 2대2까지 이제 우리가 보다가 토트넘 경기 봐야 돼가지고 이제 넘어갔는데 토트넘 경기 끝나고 궁금해 찾아보니까 졌더라고. 아, 근데 엔터프가 그 우리나라 국적의 이재익 선수가 중동에 뛰다가 임대로 이제 1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이날 이재익 선수가 엔터프 그 라인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네. 그래서 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엔터프는 유로파리그도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신트트라이던이 이제 쉽지는 않았을 텐데 신트트라이던이 초반에 개막 경기 이기고 나서 3점을 얻었었는데 지금 7라운드인가 8라운드까지 갔는데 승점이 5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1승 했으니까 3점은 따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 무승부 2번 해가지고 5점 딴 거예요. 지금 팀이 이제 분위기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승우로 이제 공격 포인트의 재미를 봤으니까 감독이 잘 쓰겠죠. 이승우가 저번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인터뷰 내용 보니까 감독이 좀 공평한 기회를 주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막 그 나무 뭐 등치기 같은 거 시켰던 감독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승우도 좀 더 많은 시간에 경기를 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골까지 넣었으니까 잘 또 했으면 좋겠네요. 이승우 선수가. 다음은 이재성 선수가 45분 뛰면서 헤더로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이재성이 머리로만 2골을 터뜨리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고 홀스타인끼리 포칼 이제 FA컵 영국으로 치면 독일로 치면 FA컵인데 오브리그 팀하고 해가지고 7대1인가 그래요. 그래서 또 약체랑 하긴 했지만 또 골을 넣은 건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이재성이 또 멀티골을 넣었다라고 전해드리고요. 황희찬도 이제 1골 1어시. 황희찬도 똑같이 이제 독일 FA컵이라고 보실 수 있는 포칼에서 이제 데뷔 경기를 치렀는데 1골 1어시를 한 거죠. 황희찬이 라이프치 소속으로 첫 경기를 풀타임으로 활약하면서 1골 1도움을 터뜨렸고 라이프치히는 주말 포칼 경기에서 이 니른베르크와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잘했어요, 황희찬. 황희찬은 잘했는데 이제 이것만 보고 라이프치히를 총합해서 말할 수는 없고 총평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이날 경기 본 거를 말씀을 드리면 라이프치히는 여전히 좋은 감독 나겔스만이 있고 어리고 활동량 넓은 선수들이 있는데 황희찬은 무조건 주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골 1어시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라이프치히도 생각보다 여기가 좀 뎁스가 얇더라고요. 되게 국력진도 그렇고 그 코소보 대표팀에 뛰는 라시차 브레멘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하면 좋겠는데 폴센 혼자 나중에 그 리그를 다 하나 끌어가기도 힘들 것 같고 특히나 라이프치히는 또 챔스도 뛰어야 되는데 황희찬이 여기서도 잘츠부르크에서처럼 좀 많이 뛰고 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황희찬에게서 기회를 많이 받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3대 0인 스코어화도 좋고 마지막에 세 번째 골 넣었던 황희찬의 모습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그냥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분데스리가는 뮌헨이 우승 1순위, 2위가 뭐 돌트문트, 뭐 세 번째가 뭐 라이프치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 정도의 전력은 전혀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물론 이 경기를 100%안 뛰었고 100%의 이제 선발 라인업도 아니었겠지만 그냥 오히려 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다행히도 황희찬의 이날 경기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 베르너의 빈자리를 말끔히 메꿨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많고 하는 거 보니까 다행히도 황희찬에 대한 평가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지성 아까 좀 전에 기사 얘기할 때 뭐 같이 말하려고 했는데 이지성은 원래 이적 시장이 막 시작이 됐을 때는 오퍼가 좀 있었는데 일부 리그 오퍼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없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뭐 계약 기간이 이제 이번 연도까지만 하면 뭐 또 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FA로 데려오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클럽들이. 그러니까 이지성에게 금액을 투자하면서 데려가고 싶은 마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독일 클럽들 돈을 많이 안 쓰잖아요, 원래가. 근데 이제 없는 살림에 이지성을 그렇게까지 데려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데려오면 좋은데 얘 그냥 1년 더 보고 있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락 좀 하고 얘기 좀 하다가 보스만을 되면은 뭐 그때 연락 좀 해보고 하다가 그냥 데려오자. 뭐 굳이 뭐 지금 돈 써가면서까지 뭐 우리가 좀 그렇게 데려와야 되는 상황 아니잖아. 이런 약간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기자분들도 얘기하면서 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초반에는 좀 그때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잘 얘기를 흐르게 못했던 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에이전트도 좀 일을 좀 잘 못했던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냥 흘러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지성의 이적은 조금 기대하시는 것보다 그냥 1년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선발 출전했던 새벽에 이제 경기가 있었죠. 새벽 4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이강인이 이제 발렌시아 홈인 메스테아에서 레반테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4대2로 종료가 되었어요. 이강인은 어시스트 2개를 올렸고 스페인 언론인 아스에서는 이강인이 리더 같았다. 팀의 리더. 너무 잘해주었다. 이번 시즌은 그 개막 경기에서 힘들게 시작했지만 이강인이 파울리스타 그 다음에 막시 고메즈에게 득점을 완벽하게 도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울리스타에게는 이제 코너킥을 올려오면서 파울리스타가 사실 너무 잘 넣었고요. 고메즈 골도 사실 패스가 잘 들어갔는데 고메즈 골은 이강인의 어느 그 부분을 봐야 되냐면 되게 긴박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패스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별로 없었어요. 말 그대로 딱 한 번 좌우 딱 한 번 보고 어디에 줘야 될지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벌써 박스 근처였거든요. 근데 막시 고메즈가 잘 들어가고 있었고 그 선택이 되게 빨랐죠. 패스가. 그래서 이 한 번 그 손흥민이 항상 보는 그 좌우 탁탁 보는 탁탁 보고 바로 왼발로 이제 이 막시 고메즈에게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면서 막시 고메즈는 조금은 대각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골대 구석을 노리면서 잘 넣었고 그래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이강인에게 팀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오늘의 주인공이 이강인이다 라고 이제 또 좋은 칭찬을 해주면서 이강인이 개막 경기 선발로 나와서 기대에 부응했다 라고 또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인이 공격 포인트 2개를 또 올리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강인이 교체돼서 나왔지만 물론 보강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저는 이강인의 속도는 저는 말 안 해요. 왜냐면 속도는 이강인 벌써 이제 프로에서 뛰는 선수고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갑자기 뛰면서 속도 빨라진다?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이강인은 대신에 그 속도를 제압할 수 있는 좋은 패스와 그 시야 그 다음 창의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그 받는 선수 막시 고메즈처럼 막시 고메즈는 이강인을 믿고 딱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강인이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선수들 미드필더 평가받을 때 들어보면은 어떻게든 준다. 진짜 여기서 어떻게 주지? 라고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든 준다. 라고 하는 그런 미드필더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우리 대단한 미드필더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 평가 보면은 진짜 여기서 못 줄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들어간다 쳐도 안 올 것 같은데 어떻게든 준다. 그걸 믿고 내가 들어간다 하는데 막시 고메즈가 이강인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같이 뛰면서 훈련해보면서 그런 걸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강인은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또 시작을 잘했다. 평가도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권창훈이 이제 선제골을 넣었어요. 프라이부르크는 포칼 컵대회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권창훈과 정우영이 프라이부르크에서 선발로 출전을 했고 프라이부르크가 마나임을 꺾고 컵대회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이날 양쪽 윙을 한국 선수로 포진시켰으며 페테르센 원톱에 권창훈과 정우영 그리고 그리포를 2선에 배치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은 권창훈이었고, 권창훈은 전반 19분 만에 페테르센의 로빙 패스를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터뜨렸고, 정우영과 권창훈은 계속해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뛰었고, 전반 30분 권창훈이 찔러준 공을 정우영이 침투한 뒤에 절묘한 땅볼 크로스로 연결을 해주었지만 페테르센의 슈팅이 막히면서 이것은 골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 19분에 페테르센의 패스를 받아서 권창훈이 골을 넣었다. 네. 그래서 저번 주는 아주 한국 선수들의 좋은 시작을 알렸죠. 손흥민은 좀 아쉽게 됐죠. 당류 잘하면 되니까. 손흥민은 또 1년에 넣는 골이 많으니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겠지. 네. 그래서 권창훈 소식까지 또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은 여기 보면 이제 킴이라고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올라온 소식이에요. 갑자기. 근데 이게 뭐냐면 라치오가 김민재, 이정료와 합의했다. 라고 소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영입전이 더 핫해지고 있으며 라치오가 빠르게 딜을 마무리 짓길 바라고 있고, 베이징 구단주는 라치오가 제시했던 1,500만 유로 210억의 이정료 제안을 수락했다고 하며, 며칠 전 라치오와 김민재 측은 온라인 화상통화 같은 것도 했대요. 네,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토트넘이 이제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뭐랄까 좀, 근데 내가 이 기사를 온라인으로 이제 예약이까지 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가나? 토트넘 그러니까 이 라치오 가나 했는데, 이 다음에 붙는 내용이 뭐냐면, 하지만 라치오는 토트넘을 주의해야 한다. 토트넘도 수비 라인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고, 중앙 수비 영입을 원하는 만큼 손흥민 카드를 이용해서 김민재 영입전에 끼어들 수 있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김민재한테, 야, 우리 팀에 너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도 있고, 우리 팀 오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 너한테 관심이 있다. 근데 너한테 진짜 나 관심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급한 게 있다. 레길론 끝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가 지금 우리 팀 오려고 하면은 우리 팀 토트넘의 후한 포이스 정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토트넘은 사실. 토트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한 포이스를 딴 데 팔고 그 돈 모아서 김민재 데려오겠다. 이런 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라치오는 계속해서 지금 사겠다. 우리 지금 선수 부상돼가지고 중앙수비 데려와야 되는데, 어차피 리빌딩 해야 되지만 우리 중앙수비 부상 당해가지고 급한데, 근데 토트넘이 자꾸 이제 껴드는 게 뭔가 이 기사의 신뢰도가 좀 내려가는? 네. 그래서 토트넘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감독이 원하는 영입에 이적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베이징을 떠나야 한다. 그 이유인 즉슨은 베이징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베이징관은 김민재에게 돈 안 밀리고 줬으니까 나쁠 건 없지. 다만 이승우랑 비슷해요. 이승우도 원래 이 신트라이더 있을 때 국내의 굴지 기업구단에서 이승우의 임대를 원했어요. 근데 이승우가 거절했대요. 이유는 유럽에 있어야 된다. 남아야 된다. 가면은 임대건 뭐건 본인도 나태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한국 가면은 편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한국 가면은 많이 뛸 수 있어도 좀 뭐랄까 말도 통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자주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유럽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나 그냥 한국에서 뛸래. 나 그냥 한국이 좋아. 여기도 나 잘 대우해주고 있고 이런데, 근데 본인이 아직까지는 유럽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승우는 본인도 아는 거지.
돌아가면은 다시 나오기 어렵다. 그거는 이제 자이든 타이든 내가 한국 생활 편해서 남고 싶은 거든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가지 마라. 그냥 여기서라. 이렇게 타이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살 뺄 때 다이어트 할 때 항상 그 다이어트 그 이제 뭐랄까 충고해 주신 분들 뭐라 해요? 집에 먹을 걸 두지 마라. 있으면 먹는다. 뭐든지. 내가 잘 안 먹는 거라도 배고프면 먹는다. 그러니까 집에 먹을 걸 사두지 마라. 사놓지 마라. 그럼 안 먹는다. 없으면 안 먹는다. 그런 거야. 결국에는 자기 마인드도 유럽에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되고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나 열심히 할 건데 그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돌아가 버리면 그 마인드가 깨져버리면 풀어지는 거죠. 쓱 나도 모르게 풀어진다고. 그러니까 김민재가 설령 라치오 가서 안 될 수도 있어. 뭐 인자기가 쓰고서는 뭐 이게 내 스타일 아닌데? 남들 좋다고 하는데 난 얘 별론데 이렇게 말하면 다른 데 임대라도 갈 수 있는 거지. 유럽팀으로 그냥. 류승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류승우. 레버쿠젠에 갔었던 류승우도 최근에 약간 긴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자기는 계속 유럽에 남고 싶었대요. 그래서 독일 무대가 아닌 헝가리 무대까지 가가지고 뛰었던 거라고. 응? 인대 갔다 온 거라고. 헝가리 무대에도 사람들이 뭐 잘 모르는 팀들이었긴 하겠지만 헝가리 팀으로 갔던 그 팀도 자기는 되게 좋았다고. 거기서 많이 배웠고 헝가리에서 되게 인기 있는 클럽이었고 실력도 좋았던 클럽이어가지고 좋았다. 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어떻게든 유럽을 가서 그렇게 임대를 떠나더라도 그래 유럽에 가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다시금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나이스한 건 감독이 김민재를 너무 쓰고 싶어서 데려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유럽으로 일단 나가자. 일단은 발이라도 한번 뻗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김민재 관련된 뉴스가 또 오늘 갑자기 올라왔길래 네, 급하게 또 마지막 뉴스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이며 김지 사진으로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표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펜코에서 이 번역글 올려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팟빵을 검색하시고 조던 HD 검색하시면 음성으로 또 청취하실 수 있어요. 음성 청취를 알려드리는 건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시면 유튜브로 그냥 음성 청취하시면 되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 운동하실 때나 운전하실 때나 가끔씩 저한테 그런 거 말씀해 주시거든요. 운전할 때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는데 잘 듣고 있다, 뭐 고맙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네, 간혹가다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또 음성 청취만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 청취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시면 유튜브에서 해도 되지만 팟빵에서는 네, 제가 음성 파일로 따로 올린다라고 전해드린 거고요. 유튜브에서도 조던 HD 검색하시고 네, 보시면은 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다 답글을 답니다. 네. 뭐 제 답글이 꼭 필요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답글을 다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축구 뉴스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라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